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상의 탄소를 지우는 푸드 마일리지 절감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발표를 하게 된 도드메 유광호라고 합니다. 순서가 지금 조금 예상한 거랑 좀 다른데요. 일단은 저희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일들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좀 전체적인 진행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보통 인터넷 비즈니스 쪽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신세계 B2E 폐쇄몰 같은 이런 복지몰 같은 시스템도 개발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명을 동시에 이렇게 좀 들어오게끔 만드는 작업하고, 오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민주당 지금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 운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브랜드몰이라든지 기아자동차 브랜드몰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 작년에는 산지하고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산지랑 소비자는 아니고 가게라든지 이런 데를 연결하는 중간에 어떤 유통망을 좀 제거하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굿파밍이라는 솔루션도 개발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보상형 광고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한 광고랑 쇼핑을 연결할 수 있는 지자체에 조금 연결해서 지자체에 놀러 온 사람들이 바로 쇼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과 키오스크가 연결된 서비스를 특허를 받아서 지금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국 전용 스마트 밥 한 끼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저희가 자꾸 외부 일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B2B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좀 하더라도 B2B 자체적인 개발로 좀 뺏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가볍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비자랑 다 갈 수 있는 서비스들로 몇 가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대료 비용 청구하는 관리 플랫폼이 하이 오너나, 그 다음에 QR 플랫폼. 그래서 이런 QR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QR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좀 연결하면서 보물찾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이거는 조만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저희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유통 플랫폼을 계속 개발하다가 보니까, 제가 또 농업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농업 일을 조금 꽤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농업을 할 때의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후방 산업이 있었다면, 또 이정미 대표님이 설명을 하실 또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약간 또 어떤 생산 단위가 생산 쪽에 치우친다 그러면, 저는 소비자 쪽에서 어떻게 탄소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쪽에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전방 쪽에서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일이라는 것들은 먹거리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거리를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수송량 곱하기 이동거리로서 계산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형태의 지금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다 생산자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비자는 모르면 움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생산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활동에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 활동을 유도하는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소비자 활동에 가장 좀 맞닿아 있는 거는 로컬 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로컬 푸드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국내에서는 2008년에 전북 완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7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좀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근처에 있는 분들만 직접 와서 구매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탄소 포인트 제도라든지 지역 푸드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근거리에 기반한 어떤 쇼핑에 대한 것들,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저탄소 농산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때 이제 탄소 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탄소 포인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나 이런 데서 전기량을 좀 절감했을 때 약간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들의 탄소 포인트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로 이제 노컬푸드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캐나다의 뭐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이라든지 뭐 이탈리아의 뭐 슬로푸드 운동,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뭐 이런 형태의 운동들이 일어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CSA라고 그래서 소비자 지원 농업이라는 어떤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뭐 먹거리를 뭐 미리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해서 이게 로컬 푸드 운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산지소라고 그래서 지역 내에 생산된 것들을 지역 내에 소비하자 이런 형태의 그 소비자 운동들이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물리적인 거리만 따지는 건 아니고 지역 전체적인 농산물을 같이 조금 소비로 이동해서 이동 거리를 줄이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농산업을 좀 살리는 이런 형태의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드 마일리지 기반의 근거리 소비 촉진에 대한 어떤 연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 쪽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은 조금 굉장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플랫폼도 거의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상대학교랑 링크 사업을 통해 가지고 푸드마일 플랫폼 설계하고 저탄소 식품에 대한 시세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탄소 농축산물을 좀 구매했다고 하신 분들이 그 50%가 조금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구매를 뭐 했었고요. 그래도 좀 저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구매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증 제도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거의 한 60% 이상이 모르신다. 거의 70%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소비자는 모르니까 소비자가 접근을 안 하고 또 생산자도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392명이 이제 구매했다고 응답을 하셨는데 구매를 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또 독특한 답변을 내세우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기후 변화에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인 그 답변은 이게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또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고 있고, 근데 재구매하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이상이 재구매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의향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그린카드라고 해서 아까 저탄소 농산물을 구매했을 때 15%를 지급하기 위한 그런 카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냐라고 하면 또 지금 사실 거의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반대로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또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의향을 답변하신 분들이 63명이 되시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너무 비싸다. 가격이 구매하기엔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탄소 농산물이 만들어졌을 때 15%의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하려면 너무 가격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470명은 구매하지 않으셨는데요.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왜 구매 안 했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라는 답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말씀하시는 건 다 가격 안정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탄소 중립 제도가 등장하고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에도 소비자가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를 유도할 수 있는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야지만 소비자가 참여할 때 좀 더 크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일본에 이제 돼지를 지키는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푸드마일에 대한 그러니까 탄소 삭감 대상 품목에 대해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매 상품에다가 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를 했을 때에는 얼마가 절감이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소비자들로 접근을 하게 했고 지금 이제 절감되는 이산화탄소 측정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거를 본인들은 이제 포코라는 어떤 그 명칭으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디어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직접적인 어떤 마일리지를 지급한 건 아니지만 어떤 거에 도달했을 때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좀 유도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몰랐을 때는 푸드 마일리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산화탄소 저감 활동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지만 이 활동을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95% 이상이 푸드 마일리지를 좀 이해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어떻게 적극 좀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준 탄소 배출량의 설정인데요. 그래서 뭐 푸드 마일리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 마일리지에다가 수송 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곱하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중국이나 뭐 외국에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해온다 그러면 배로 수입을 해왔을 때는 이제 배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 개수를 이제 곱해주면 그 거리에 대응하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그 결과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킬로그램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뭐 67kg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저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 국내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0987kg 이산화탄소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수입 농산물보다는 이제 국내산 농산물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도 이렇게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플랫폼은 일단은 상품을 등록할 때 어떤 주소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상 같은 경우에는 제조국을 선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의 배송지랑 연결했을 때 그 이제 두 가지의 마일리지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탄소 포인트가 저감되는 거, 그러니까 수입 품목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탄소 품목이 저감되는 것들을 저희가 지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저감량을 기반으로 한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거리적으로 좀 국내에 대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근거리 마일리지를 거리 기반으로 좀 지급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금 근거리를 좀 유도하고 국내산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자라는 걸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조금 더 확대돼서는 뭐 자기가 이제 자가를 운동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직접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들을 좀 측정을 해서 갈 수 있는 탄소 중립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포인트 제도랑 근거리 마일리지를 분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탄소 포인트 제도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소비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 판매에 대한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는 어떤 명시적인 포인트가 있고 하나는 또 실질적인 포인트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제 저희가 보면 주요 수익국 비중이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드렸던 그런 좌표값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아주 정교한 어떤 것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저감량을 좀 측정해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등록 때의 어떤 주소 좌표와 무게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제 그 지역별 품목 이산화탄소 발생 DB를 만들어서 그걸 매칭함으로써 이제 마일리지를 좀 측정해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소 저감량 계산 프로그램 같은 걸 토대로 해서 뭐 그 아까 그 지역별 그 지역별로 수입되는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상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탄소 배출량을 좀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교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구매했을 때 이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저희가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플랫폼 적용 디자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했던 그 저탄소에 대한 이런 것들도 명시를 하고 거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감되는 양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줘야지 소비자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저감량을 명시적으로 이제 노출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저감을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리포트화 시켜 놓을 수 있게끔 적용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순위 제도라든지 레벨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혜택을 제공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등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참고로는 이제 그 지금 cpoint.월.kr이라고 그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작년에 비해서는 또 많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겠다라고 하면은 회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받고 있고 1년에 총 7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소비 활동을 토대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쓰고 계신 분은 아마 여기에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얼마나 좋은 걸 만들더라도 알리는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과 이제 유사하게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없어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앱을 만들다고 할 때는 그 수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탄소 관련 플랫폼을 여기서도 또 만드실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익화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해봤던 것들은 이제 이 오펄이라고 해서 보상형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탭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게임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다가 갑자기 이제 동영상이 나와서 그 광고를 끝까지 보면 뭔가 포인트를 더 얻거나 보상을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형 광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수익화 방안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수익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공유해 주시고 좋은 강연 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약간은 이제 뭐 시장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미지 속에 있는 소비자 쪽에 대한 대표님의 지속적인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